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대망의 2022년 부동산 대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에 부동산 대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가 서울의 1위를 탈환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20억 초반이 지금 거의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유일하게 모든 도시가 올라갈 때 세종 혼자서 그 당시에 불장이었죠. 그래서 하락 전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구가 연이어 조정기를 빨리 거치는 지방이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지금 서울, 부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2022년도 대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량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절반은 수도권 물량인데 이거 물량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말씀드렸죠. 미분양과 그리고 신고가는 공존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상반기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부터 양극화 시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분양 물량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게 전체 시장을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전체 시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극화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트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분양 리스크입니다. 왜? 한쪽에서는 신고가 치는데 한쪽에서는 미분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축이라고 다 올라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나 시공사들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분양 리스크가 있는 곳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비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아마 무너지지 않거나 사업이 중단되지 않거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대 아파트 30억 시대에 열린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 양극화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거는 다 뉴스 기사에 나온다고, 앞으로 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알려주는 방송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보니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자,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거고,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무엇입니까? 싸다는 겁니다. 싸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가격 적응기입니다. 가격 적응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항상 비쌉니다. 이전에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 기본적으로 수평 조정, 플랫 조정을 하거나, 어떤 아파트는 하락 조정, 어떤 아파트는 서서히 계속 올라갑니다. 신고가. 또 어떤 곳은 무엇이 됩니까? 미분양 나요. 이 세 가지 국면들이 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다 같이 오르고 전체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시기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때가 디플레이션입니다. 큰 위기가 나왔을 때. 아주 짧은 1년 정도.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국 집값을 보시면은 25번째 대책을 통해서 계속 집값이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가격 적응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폐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국면에 따라 다릅니다. 화폐의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국면은 어떻습니까? 이 국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통화량이 증가했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이 국면은 어떻습니까? 이 국면은 지금 보시면은 통화량 증가와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오르고, 이 국면은 또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통화량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통화량은 항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정체되는 시기가 있어요. 전체로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가 뭐냐? 아파트 가격이 통화량 증가 대비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고평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기는 어떠냐? 앞으로 시기를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상승과 전체 시장 하락 구간은 이것이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매뉴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역전세난이죠. 2004년도, 2012년도, 2016년도 역전세난이 나왔다는 신문기사 나오게 되면은 그날 바로 아파트 사세요. 왜? 내 돈이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2012년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한번 볼게요. 잠깐 앞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2년도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기입니다. 예,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보시면은 전세값이 폭등하는 시기였습니다. 전세값이 37% 폭등한 시기였고 매매가는 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 뭐 한강다리 올라갈 준비하라 그런 소문, 흉흉한 소문이 돌던 시기였죠. 사실은 이때가 내 돈이 한 푼도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였는데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것을 회피했고 아파트 팔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 정도 하락을 하던 시기였죠. 근데 이 당시는 사실 가장 아파트를 사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8억 원에 살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역전세난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시기이고, 또 하나 시기는 무엇입니까? 원화 가치 폭락입니다. 원화 가치 폭락. 만약 원화가 1,500원 넘었다. 네, 절하라고 하죠. 절하. 네, 가치가 절하한다는 뜻인데, 원화 가치가 뭐 달러당 1,500원, 2,000원 됐다 그러면은 그냥 아파트 사세요. 왜? 이거 정말 줍줍입니다. 우리가 원화 가치 하락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시기가 언제였냐? 보시면은 이 시기가 1998년도입니다. 네, 98년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09년도죠. 2009년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이때 줍줍이 딱 들어갑니다. 줍줍이 들어가기 좋은 시기였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달랐죠. 강남하고 강남 외지역, 강북 포함해서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강남만 하락하던 시기였고 98년도는 원화 가치가 달러당 2,000원까지 갈 때는 이때는 음마 아파트죠. 음마. 98년도는 음마 아파트 실거래가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터키 리라화가 50% 폭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줍줍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역전세난과 원화 가치 절하, 원화 가치 하락, 원화 가치 폭락이 나타난 시기는 저렴하게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권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권. 그 중에서도 무엇이 1등이 된다고 했습니까? 작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압구정이라고 했죠. 압구정 현대. 네, 이거는 압구정. 예,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명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한강변 벨트에 따라서 아파트가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는 조망이라 그랬습니다. 조망을 받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압구정 현대는 마찬가지로 지금 용이 알을 낳는 자리예요. 용이. 그래서 용이 알을 낳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이 9비초 돌아가죠. 그래서 9비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받는 자리입니다. 물을 받는 자리는 풍수지리상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자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는 부와 명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강변 아파트, 한강변 일선 아파트로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서 우리가 풍수지가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지금 한강변 아파트 중에서는 압구정 현대가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등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를 제가 지붕이 없는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지붕. 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인데 왜 지붕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위 상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붕이 다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붕이 없는 아파트라고 해서 제가 20억 초반 정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드리고 나서 약 2배 정도 올라 버렸죠. 거의 비슷하게. 네.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 작년 9월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압구정 현대 사라고. 네, 이 시기죠. 이 시기가 20억 초반이었습니다. 20억 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일 싼 호가가 37억이고 매매가는 거의 33억에서 35억, 35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죠. 이 물량은 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서울은 한마디로 요약드리면은 압구정 현대가 계속 1위를 수성을 하는 자리다. 네, 앞으로 수성을 한다. 압구정 현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도 한번 볼게요. 부산에서는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곳이 이 아파트입니다. 남천동에 있는
협진태양. 저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의 상승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아파트 상승률 2년 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기가 찰 겁니다. 이거 한강 이남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뚜껑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파트가 지금 호가는 뭐 13억 정도 되는데 아마 한강 이남 대한민국에서는 부산뿐만 아니고 한강 이남으로는 이 아파트가 수익률이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날죠. 또 봉상을 또 할 겁니다. 그때 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어딘지 저는 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압구정현대라고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고 행정수도, 그리고 대구하고, 그리고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거기는 가장 먼저 하락을 할 곳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하는 곳이 될 곳이다. 그래서 지금 통틀어서 아마 대한민국 통틀어서 아마 이 협진태양이라는 이 아파트가 저는 통틀어서 3등 안에 들 것 같고, 한강 이남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3년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방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정 입지를 가지는 곳들이 앞으로는 가장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협진태양 아파트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2022년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또 보시고 12월 31일 1일 날 이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나중에 네 어떻게 되나. 그리고 3년 후도 한번 볼게요. 3년 후. 3년 후도 한번 볼게요. 이 소단지입니다. 조그만데 이게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해안라인 1선이고 비치프론트입니다. 비치프론트. 그래서 LCT하고 여기 비치프론트가 광안대교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가, 여기서는 LCT는 광안대교 직접 조망권을 받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직접 조망권을 받는 곳 중에 이 비치프론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년 후에도 아마 시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강 이남으로 여기서는 1등인 1등. 시세 상승 1등.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여러분들 제 예측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개발로 하시려면은 이 광안 S구역입니다. 광안 S구역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만약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성공에 대한 네, 근거가 이제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하면은 여기는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1등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지금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뚜껑 물건입니다. 뚜껑. 재개발 투자의 기본은 뚜껑이라고 하죠. 뚜껑. 재개발 투자의 꽃. 이거는 대지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쌉니다. 원래 재개발 투자는 가장 싼 걸 해야 돼요. 거기서 뭔가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강남권뿐만 아니고 이 광안대교 조망권의 재개발적은 지금 가장 싼 물건, 뚜껑 물건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간평 싸움 됩니다. 간평 싸움. 왜? 이거는 추첨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첨. 동호수 추첨 방식으로 배정을 못 합니다. 간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간평이 높을수록 어떻게 습니까?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곳에 만약에 재개발 투자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2채에서 3채 정도는 같이 사야 돼요. 예, 어차피 지금 사야 뭐 종부세 나올 일도 없으니까. 다만 취득세가 문제지. 한 채 원룸 빌라 다세대 물건 사놓고 나는 이 아파트 이쪽에 광안S 구역 투자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조망권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2층, 3층 낮은 층수에 조망이 없는 물건으로 순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망권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오피스텔이라도 한 채 더 사야 돼요. 오피스텔은 조합원 분양은 안 되지만 분양권은 주어지지 않지만 조합 자격은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간평은 올라가죠. 간평. 네, 간평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오피스텔 아니면은 2채 이상. 네, 그래서 뭐 원룸을 2채 사든지 다세대 2채 혹은 3채를 사서 간평을 높여야 됩니다. 간평.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예전에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재개발 아파트 분양하는 시대하고 여기는 뭐 5천만 원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하고는 재개발 구역하고는 이 조망권을 광안대교 영구 조망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하고는 이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다주택자 물건들, 다물권자 물건들은 1주택으로 나중에 다 합산해서 받기 때문에 그대로 중간에 팔고 이거 뭐 양도세 중과까지 다 맞으면서 양도세 뭐 40% 50% 최대 뭐 70, 80%, 78%까지 82%까지 내면서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어차피 어떻습니까? 취득가액은 결국에는 권리가액을 나눠서 나중에 현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금 정산을 받는 금액을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받죠. 양도세 중과에도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씁니까? 다물권을 가진 상태로 조합원을 자격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1주택을 받고 2주택을 받을 필요도 없고 1주택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 정산을 받고 그 현금 정산을 받은 곳을 다른 데 또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다른 데 건물을 올리거나 다른 데 땅을 사거나,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산에서도 보시면은 영구조망권입니다. 결국에는 협진탕은 결국에는 아파트에서는 한강 이남으로는 1년 후에 1등을 무조건 할 곳이 되고, 저는 그렇게 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재개발에 있어서는 광안 S구역, 광안대교 조망권입니다. 결국에는 한강 조망권, 부산은 광안대교 조망권. 여기 재개발 들어갈 때는 2채에서 3채 이상 싼 거 들어가지고 간평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집안에 저번 21년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구체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압구정 현대뿐만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세종시 아까 생각했는데 세종, 대구 이런 부분까지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경로들 어떻게 되는지 21년도 하반기부터는 양극화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2022년도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